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부정선거 큰 것 또 밝혀졌습니다. 선관위 진짜 레알 망했습니다. VON에 따르면 믿기지 않겠지만 큰 틀에서 다 사실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하나비즈닷컴이 지금 다산그룹 자회사에 편입했고 이들은 참으로 노골적이고 당당합니다. 중국인 차상래가 전무인 한국전자투표와 하나비즈가 한 집. 오래된 부정선거 네트워크 선거에 중국, 북한이 껴들었으면 답이 나온 건데 아직도 현실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게시했습니다. 중국, 북한 부정선거 카르텔 발견됐다고 합니다. 블랙옵스가 선관위 서버 포렌식 확보했는데 반트럼프 딥스 세력에다 뉴레프트 뉴라이트까지 가담해서 중국 우마오당 연변 자치구랑 신의주의 화이트옵스랑 레드옵스 그린옵스 개설해서 하이퍼얼리밋 정보 공작 중이라 합니다. 이미 통계학자들 투입해서 10월 넘버따고 라이밍 맞춰서 콜라보했는데 FBI, CIA, MI용, 모사드, 일본 내각 정보조사실 피처링해서 다 눈치깠음 지금 마스터링만 남았다고 합니다. 기자가 선관위를 취재했는데 선관위 직원들의 가족조차도 선관위를 안 믿고 있다고 합니다. 선관위 직원 가족들도 부정선거에 의혹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가족들조차 안 믿는 선관위. 선관위 자체가 혈연으로 묶여있어 내부 고발하는 배신자만 못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가족기업 선관위 지금 업무 분위기 난리 났습니다. 서류 조작 지시 후에 너도 공범이라는 발언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조폭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뿐만 아니라 선관위 채용비리 이거 묻히면 나라 망합니다. 청년들 희망과 의지를 꺾는 비리입니다. 충분히 어떤 조치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자체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힌 선관위. 논란이 된 이들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취소하는 대신 지원 전 지방공무원을 다시 복원시키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사혁신처에 유권 해석을 맡길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징계가 어려운 만큼 자발적 사직을 유도하는 방안이라는 게 선관위 쪽 설명입니다. 저희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분들이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선관위 채용으로 이미 상실한 지방 공무원직을 다시 보장해주는 게 특혜라는 논란도 제기됩니다. A씨는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했고 다른 자녀들의 경우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쿠리 투표 책임자의 1급짜리 연고지 챙겨준 선관위. 지난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과 관련해 당시 선거관리 책임자였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A씨에 대해 선관위가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고 관련 여론이 잠잠해진 뒤 A씨를 연고지인 충북선관위 상임위원으로 발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충북선관위가 위치한 청주 인근에서 초중고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와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3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벌어진 뒤 선거정책실장으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를 총괄관리하던 A씨는 그해 7월 경기선관위 상임위원으로 발령났습니다. A씨 거주지가 강원도 원주인 점을 고려해 비연고지로 발령한 문책성 인사조치였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이후 소쿠리 투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자체 감사 뒤 그해 12월 1일 A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가 맡은 선관위 상임위원은 감사원이 선관위의 나눠먹기식 인사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한 자리다. 선관위는 교수나 법조인 등 외부 인사도 임명될 수 있는 상임위원에 대해 4급 이상 공무원 중 선거사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사실상 선관위 인사로만 상임위원을 채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고 임기를 줄이거나 59세에 퇴직한다는 서약서를 받아 최대한 많은 선관위 직원이 고위직을 맡을 수 있게끔 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절도나 상해, 사기, 도박 등 범죄 사건을 일으킨 직원에 대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구두 주의나 경고로 끝낸 사례도 즐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민경욱 의원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선관위 1급 공무원 일수가 무려 21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1급짜리는 행정조직의 최상위 계층으로 극소수에게만 허용되는 영예로운 위치입니다. 이들은 각 부처의 실장급 이상으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부처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1급 공무원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국가 운영의 중추를 담당하는 최고의 관료로서 막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닙니다. 다른 부처는 어떤가요? 기획재정부는 4개, 행정안전부는 3개, 국토교통부 3개, 교육부는 2개, 중소벤처기업부는 1개밖에 없는 1급짜리가 선관위에는 21개나 있다는 건 확실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이번 기회에 폭파시켜서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생충보다 더한 혈세 빨아먹는 집단 선관위 대한민국의 거머리입니다. 미국 인구 3.5억 선관위 직원 약 300명, 인도 인구 14억 선관위 직원 약 550명, 중국 인구 14억 선관위 없음, 한국 인구 0.5억 선관위 직원 3,000명, 심지어 저 3,000명이 지방직 공무원 부려먹으면서 선거 진행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외선거 업무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에 총 158명의 직원을 파견했다. 이들은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3년간 재외공관에서 근무했다. 재외선거관은 외교관 신분으로 외교부 예규인 재외공관 직무 파견 업무 처리 지침을 적용받는다. 지침에 따라 재외공관 파견 직원은 파견 전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 영어 성적 토익 점수 790점 이상이나 해당 국가 언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1년 최초 재외선거관 파견 당시 갑작스러운 파견을 이유로 파견 후보자 선발 과정에서 외국어 성적 요건을 면제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다. 이에 외교부는 최초 파견자에 한해 외국어 요건을 면제했다. 선관위는 최초 파견자 55명의 활동이 완료된 뒤 재외선거관 자료집을 통해 재외선거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일정 수준의 어학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원 도움이 없으면 외부에 나가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직 근무 시 현지인 긴급 요청에도 응답하지 못한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후 내부 규정을 개정해 단기 파견 직원에 대해서 외국어 요건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4월 선관위 공무원 재외공관 파견 규정을 개정해 2년 미만 단기 재외선거관의 경우 외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파견 후보자 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교부엔 재외선거사무 특성상 외국어 능력보다 선거관리 능력이 중요하고 한국어를 구사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간 선관위 직원 97명이 어학점수를 제출하지 않고 재외공관에 파견됐습니다. 해외 파견 공무원이 어학점수 제출을 면제받은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재외선거관의 주된 업무가 한국어를 구사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어학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기본적 업무 수행을 위해 외국어 능력이 필수적이고 선관위도 재외선거관 자료집을 통해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전현직 고위간부 4명의 자녀가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데도 조사하지 말라고 하는 단체나 당이 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조사하면 얼마나 터져나올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